네, 동시효과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개장 7분여 남아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이고요. 0.03% 오름세로 2,400.54포인트 선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폭의 하락이었다가 다시 소폭의 상승 0.02%가 오른 717.05포인트, 716.98포인트 선까지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폭의 상승 하락으로 보합권의 잠잠한 동시효과 지수 움직임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오늘 MC넥스를 보도록 하겠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에 모듈을 하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던 업체인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장용 카메라 쪽에 이제 모듈 생산 그쪽에 이제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업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좀 부진했고 또 차량 생산까지도 이 회사가 지금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차량 생산도 차질이 있으면서 실제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장용 카메라 매출은 12%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매출이 7.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198% 실적이 이제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장용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매출 2,400억, 그러니까 30% 정도 연간 대비로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신형폰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휴대폰 OIS하고 손떨림 방지하고 액추에이터하고 매출이 지금 회복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내에서의 OIS하고 액추에이터 쪽의 점유율은 뭐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삼성전자 폰이 잘 된다면은 이 회사 뭐 실적 성장은 당연히 이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많이 빠져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이제 바닥이고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주식을 좀 주가를 좀 추스려 가지고 살짝 반등이 좀 나올 만큼의 기간 조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수 시초가 2%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6,000원 전고점 부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25,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서 카메라의 쓰임새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휴대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월 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신제품 출시 전격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일단 모델을 공개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2억 화소 카메라 탑재 여부인데요.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주 MC넥스 오늘장 지켜보자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하는 영업이익 쪽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네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선, 손절가는 25,900원 선을 제시했는데요. MC넥스 현재 동시호가에서 1% 넘는 상승으로 29,4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오늘 보실까요? 네, 아셈스입니다. 네. 아셈스가 이제 친환경 접착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한멜트 필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가지고 수혜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멜트 필름이 지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해외 공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성장성도 주목받고 있고요.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상승했는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3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250억 원대의 중소형 주입니다. 아셈스 이렇게 접착 소재 쪽에서도 친환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친환경 접착 소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설까지 할 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13,300원, 손절가는 9,800원을 제시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오늘장 0.44%의 하락 예상되고 있고 11,300원 선에 동향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 냈네요. 4%가량의 상승을 어제 보였었던 아셈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 잠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강세를 띨 만한 종목군들 동시호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11%까지 급등을 하고요. KC그린홀딩스 10%가량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신기수 전문가가 탄소배출권 관련주 구분해 주셨을 때 좀 구분해놨던 종목인데 오늘장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 동향 좋은 모습이고요. 또 핑거스토리가 7%의 강세 호가, 레몽레인도 8% 넘는 강세 호가 나오면서 오늘 콘텐츠주 가운데 일부 종목은 또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4%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세계와 JTC는 1%에서 2%의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소폭의 상승 호가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종목 그리고 또 로봇주 가운데 휴림 로봇 4%의 강세 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일부 종목이 강세를 띄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그런 그 모멘텀이 이어졌었던 섹터군 가운데서 일부 종목의 강세 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호가 어떤 점 눈에 띄실까요?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그 고만고만하게 상승권에서 지금 형성이 동시효과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섹터들도 그런 식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약간의 이제 상승 반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조금 제가 좀 그 주목해서 보는 쪽은 그 MLCC 쪽이 지금 박스권 탈출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을 좀 탈출을 했고,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탈출하고 있고, 뭐 사마콘덴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MLC 쪽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뭐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쪽에 뭐 로봇주들이 요즘에 좀 잘 갔는데 오늘도 뭐 동시효과 장에서 뭐 상승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약간은 이제 경계성 움직임도 있어요.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리스크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쉬어갔고 유럽장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 증시가 일제히 이달 들어서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환율과 물가가 일단 잡혔다는 점에서 유럽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 움직임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예년보다 겨울이 따뜻했다는 점에서 우려와는 다르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물가 역시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도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장이 1월 효과를 받고 있고요. 우리 장도 뭐 못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7%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장 못지않은 상승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주식시장을 옥죄했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세 가지 3고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회복시키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2,400선에서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가 일단 고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일단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요소였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어디까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부담 요소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될 거고요. 또 실적의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양대 지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쉼 없이 달려왔다가 오늘장은 쉬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0.19% 소폭 하락을 띠면서 2395.42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만에 하락, 소폭의 하락입니다. 오늘 코스닥 장중에 개장 이후에 상승 전환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0.03%, 0.24포인트가 하락한 716.6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173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158억 원어치 동반해서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개인 쪽에 매수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321억 원어치의 개인 쪽에 매수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 쪽에서 사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전환합니다. 어제는 동반 매수해줬다가 오늘은 다시 외국인 201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23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239억 원어치의 순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가 나오면서 비차익의 매도폭이 더 큽니다. 4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16억 원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쪽의 매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322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우리장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강보합 출발하면서 0.36%의 상승으로 25,900엔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장 상승 출발합니다. 4원 70전이 상승하면서 1240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 오늘장 원화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쪽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장 상승은 종이목재 쪽입니다. 0.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한솔홈데코가 10%까지, 이건산업이 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 그리고 섬유 의복업종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 업종만이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1% 넘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 금융업종, 또 철강, 금속과 화학업종까지 하락세를 띠면서 최근 주가 회복세를 보였었던 플랫폼과 또 철강, 화학 같은 이런 쪽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30위권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면요. 오늘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나란히 2% 넘는 하락입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버와 NC소프트까지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게임 플랫폼주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밖에 또 원자재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 나란히 1% 넘는 하락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좋았었던 금융주들까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1% 후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또 IT 쪽의 삼성전기까지 1% 넘는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 0.9%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의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21선 저항을 느끼고는 있지만 5일선 지탱하면서 오늘장 SK하이닉스 상승세 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LG생활건강, SK텔레콤까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대형주의 동향 가운데서 하락하는 쪽에서 현대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같은 바이오주와 게임주, 카카오게임주, LNF, 배터리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SM도 하락세네요. 그리고 상승하는 쪽에서는 케어젠과 JYP 엔터테인먼트 나란히 1%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동향들 좀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지수가 좀 이제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세가 강하진 않은데 탄소 배출권 쪽에서 뭐 이건산업과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아침에 그린케미칼도 움직이고 한솔홈데코도 탄소 배출권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무슨 소식이 있나 봤더니 그런 딱히 뭐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행사가 있는지 탄소 배출권 쪽이 오는지 아침에 시세를 좀 주는데 이런 쪽에는 윗꼬리를 지금 벌써 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이유 없이 이제 올라가는 쪽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매도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 근래에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좋았는데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맥스가 이제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쪽도 올라가고 있고, 뭐 IOK라든가 또 뭐 컬러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상승폭이 크네요. 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오늘 화장품주들 그리고 여행주들도 오늘 괜찮아요. 모더투어, 하나투어 다 상승권이고, 뭐 이제 그 레드캡 투어라든가 그레디언트라든가 다 뭐 상승권에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크게 시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요즘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도와주면은 또 이제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자기네들 사망자 수 같은 걸 밝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크에 거의 다 많이 왔지 않는가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확산세가 피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어느 한쪽으로 뭐 몰린다라기보다는 중국 소비주 또 이제 로봇주 이런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시세는 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아침에는 살짝 좀 경계성 움직임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가운데 KC그린홀딩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린케미칼이 8%의 강세, 유니드와 캠트로스 1에서 2%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지수 하락폭을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주 물량 1월 30일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경계성 매물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투심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들 지금 초강세입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버,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뭐 엄청나게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쪽으로만 지금 매기가 지금 쏠리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뭐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오늘 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좋았고 그런데 오늘 1% 한 중반 초반 정도에 지금 낙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거쳐야지 어느 정도 다시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하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합권에서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빠지려면은 좀 시원하게 좀 빠져가지고 뭐 대기 매수세 개인들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매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과연 조정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조정폭이 좀 나타나더라도 11선이 어제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오늘도 네. 이제 21선 위에로 이제 올라섰는데 결국에는 2350 밑으로는 좀 단기간은 좀 빠지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종목별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조정을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하면서 신규 매도는 조금 늦추시고 신규 매수는 뭐 소폭적으로 분할 매수 는 계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0선에 대한 지지력 예상을 해주시면서 2350입니다. 50. 50이요? 네. 예, 2350선에 대한 지지력을 예상해 주시면서 종목별 장세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제일 강한 건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요. 이건 잠시 후 최원주 전문가님께 한번 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리오프닝주도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가운데서 오늘 또 여행주 중에서는 노랑풍선이 4% 넘는 상승을 띠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여타 여행주들은 뭐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중국 쪽 관련한 화장품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컬러레이, 컬러레이 이런 종목이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타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스킨앤스킨과 아이패밀리 SC, 또 애경산업, CNC 인터내셔널, 오가닉트 코스메틱 이런 것도 중국 쪽이죠. 2%에서 5%까지 상승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1.7%의 오름세를 띠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좋고요. 또 앞서서 개장 전에 그 이화진 과장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 보셨던 여행주 쪽의 동향 또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좀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리오프닝주 중국 소비주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크게 조정을 줄 것 같지 않다. 네.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모아가기 전략이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도 뭐 보면은 시장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그 모아가기 전략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제 보이고, 근데 이제 지금 모아가기를 하더라도 근데 굉장히 좀 화장품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 잡게 되면은 좀 느려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 잡아가지고 컬러레이 같은 종목 잡아서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오고 뭐 이제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형주들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보면은 굉장히 느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 종목을 좀 빠르게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주들 화장품 내에서도 10,000원 이하의 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니까 그런 쪽에 눌림 공략 같은 것들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뭐 이제 카지노 쪽도 요즘에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도 좀 모아놓으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이 들고, 호텔 신라가 요즘에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세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행주들 요즘에 꿈틀거리는데 모도투어, 하나투어, 모도투어가 이제 대장이네요. 제일 이제 시세가 좋은데 오늘처럼 올라갈 때는 잡지 마시고요. 좀 눌린 구간에서 좀 잡아가지고 오히려 오늘처럼 올라갈 때는 조금 비중 좀 줄이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중국 소비주는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시되 이제 종목별로 좀 탄력 있는 종목을 잡으려면 조금 차트 같은 걸 좀 보시면서 좀 소형주들 위주로 하시면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도 모아가신다면은 한 차례 정도의 뭐 10% 15% 이상의 한 번에 상승률은 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어떤 분은 네오팜 이런 종목 좋게 보시거든요. 이 종목 잘 짚어내지는 않는 종목입니다만 현재 0.24%의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토팜, 리얼베리어 좋은 제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풀렸는데요. KC 그린홀딩스 24% 강세고요.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3에서 10% 강세 띠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신기수 전문가가 개장 전 체크포인트로는 이후 탄소 배출권 거래 개편 합의가 나왔다. 그래서 감축 목표치가 2030년에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전해주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한 가격이 좀 상승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최현수 전문가님, 관련주 동향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상승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연대 협력의 길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거 중점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선침해서 좀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걸 관해서 뭐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각국의 협력을 뭐 도모할 것이다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린케미칼, KC 그린홀딩스 뭐 종목 자체들은 뭐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면은 참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저는 요즘에 이렇게 너무 많이 급등하는 거는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매수 급등하더라도 좀 할 것 같으신 분들은 종가상으로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양봉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종가 배팅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은 양봉이 좀 추가적으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보자. 저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가운데서 중동 지역 내에서도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공동성명 같은 경우도 어떤 탈탄소의 동맹이다 이런 평가를 또 언론 지상에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자세히 보시면 그 탈탄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콘텐츠주 가운데서는 핑거스토리가 2%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3%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레몽레인이 강세죠. 13.7%까지 상승하는데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더해지면서 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타고 있고, 또 그동안 강했었던 SAMG 엔터
캐치티니핑 이 종목은 또 5일선을 타고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저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 관련 주식들은 최근에 5일선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일선 터치하는 3%의 하락이고요. 미스터블루도 4%까지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 드라마주는 전체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텐츠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콘텐츠들은 이제 거의 매일 봐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콘텐츠를 접근을 하실 때, 핑거 스토리 같은 종목들은 뭐 단기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바이앤 홀딩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상한가 나오면 좋지만, 반대로 또 밑으로 이제 급락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신규 상장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 저는 오히려 중견주들 쪽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중견주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뭐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예, 컨텐츠들이 중간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쪽들이라든가,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장 모멘텀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예, 지금 뭐 조용하니 잠잠하게 지금 있고, 그러니까 그 시총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날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는 매기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면서 잠잠하지만 이제 그 변동성 큰 종목들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 또 올라가거든요. 예, 또 뭐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 모으기 과정을 좀 보이고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고 레몽레이는 보니까 경영권 분쟁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를 좀 크게 주기도 하니까 소량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또 분할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는데 웬만하신 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드론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노블 M&B라는 종목이 있는 거는 또 처음 아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의 종목이네요. 25%까지 급등을 합니다. 소형주고요. JC현 시스템이 15%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컴위드, 코콤, 또 하나 시스템 이런 퍼스텍까지 2%에서 6%까지 상승을 하면서 드론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드론주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제이시언 시스템도 눈에 띄어서 저는 이거를 비트코인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바닥 쳤다는 의견들도 많고 2, 3년 내에 10만 달러 전망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비트코인 계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가. 근데 오늘 드론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띠고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일단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오르다가 한번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은 또 이제 사실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투심이 먼저 살아날 곳은 주식시장보다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쪽이 또 먼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투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 그런 부분을 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변동성이 또 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순환매의 양태라고 봅니다. 이제 뭐 오늘 사실 그 드론 관련주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이시언 시스템만 시세를 좀 유난히 좀 크게 줍니다. 뭐 이제 베셀이라든가 네온테크는 1% 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이시언 시스템 뭐 블록화폐 때문에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때문에 좀 움직인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드론 관련주들도 뭐 시세가 크게 죽지는 않는데 드론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심항공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크게 뉴스가 지금 노출된 쪽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엔 조금 더 뭐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우주항공 쪽 이런 쪽들은 어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모멘텀을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시세가 또 크게 꺾이지도 않죠.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트라가이, 뭐 AP 위성 이런 쪽들이 지금 한 번은 좀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이제 그리고 방산 쪽에는 또 이제 한 번씩 음봉 크게 나오면은 또 그 다음날에 또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뭐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 형태로 여기저기 지금 치고 빠지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도 좋습니다. 조선주 역시도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천선이 붕괴가 되면 해운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HMM은 좀 오늘 1% 가까운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벌크성 관련해서 페노션이 4%까지 강세를 띠고 있어서요. 최근에 어떤 그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에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이런 해운주까지도 상승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 있게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뭐 요즘 모든 업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도 최악이다. 그러면 적자, 실제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적자 아니지만 하이닉스 4분기 적자 얘기 나오고 있고 해운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황 자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지금 천선 깰 것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BDI 운임 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은 해운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다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 가전 업황도 안 좋은데 LG전자 상승으로 돌아섰고 다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돼서 이제는 그러면은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라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리고 주식도 싸기 때문에 결국엔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 끌어올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철강 업종 다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그래도 조금 선방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절대적인 가격 어떻게 본다면 또 차트 이런 거 같이 좀 봐야 된다. 업황하고는 지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또 곡물 관련주도 좀 움직임 나옵니다. 대주산업이 상승 탄력 높였다가 현재 탄력이 4%로 둔화됐는데요. 남미 지역의 곡창지대에 또 최악의 가뭄이 온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이쪽에도 좀 매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증권주의 상승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환율시장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면서 이후에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40원 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환율이 저질 종가 대비로는 4원 70전 상승한 1240원에 출발했습니다. 1240원에 출발한 이후에 1237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현재는 1238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BOJ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1240원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목사데이로서 휴장이었고요. 따라서 미국 주시장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1개월물이 1240원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1원 3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35원 30전보다는 약 6원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어제 환율은 123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것은 작년 5월 31일 1237원 20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그런 레벨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1230원대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1230원 선 부근에서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1240원 선에서는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 의해서 상단 역시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0일에 달러 환율이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즉 원화가 1%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때 BOJ가 BOJ 정책 결과로 인해서 환율이 크게 변동을 했습니다. BOJ가 지난 12월 20일에 장기금리 상한선을 0.5%로 확대한 뒤 엔화 가치가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도 1%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결과 때문에 역시 내일로 예정된 BOJ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찾으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결국 BOJ가 YCC 정책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서서히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내일 역시도 그러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OJ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오늘 환율은 수급 위주의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흐름도 관심사인데요.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3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나흘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역시 환율 하락에 일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1230원 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상 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1230원 초반선에서는 역시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그리고 1240원 선 부분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하단과 상단을 모두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 모두가 짙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5원에서 124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화 강세를 이끌었던 건 달러 강세의 피크아웃뿐만 아니라 NY 강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지난달에 제공해줬었던 BOJ 회의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면서 내일 그 결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후에 원달러 환율 방향성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장은 1235원에서 1243원 선의 전망, 오늘 관망장세 환율시장 예상해 주셨네요.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포인트 제시를 해 주시죠.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정폭은 나오더라도 크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장사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많이 준다 그러면 21선 소폭 하회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11선을 기본적으로 아래로 대응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장사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폭 오르고 소폭 내리고 이런 장사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주식 계속적으로 사도 괜찮다. 있는 종목 파는 거는 좀 늦게 팔아보자. 계속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잘 버텨나가면서 이 선에서 2400선 전후로 한 움직임에서 박스권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S&P 500 보시면은요, 지금 딱 붙여놨죠. 제가 그거는 이 지붕을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 붙여놨습니다. S&P 500이 지금 이거 컨펌을 해줘야 돼요. 위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막혀서 밑쪽으로 다시 빠질 건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결제판을 올려놨는데 결제가 아직 안 났습니다. 이 이거 확실하게 신호가 보일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약간 저는 이제 소극적인 매매 위주로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확실하게 윈지 아래인지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전략도 이제 조금 중기적인 전략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미국장 S&P 500 기준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우리 장이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는 분할 매수 2350선 아까 말씀해 주신 조정을 받는다면 거기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소폭 하락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여파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폭의 조정 나오면 적극 매수, 아니면은 소폭 분할 매수 계속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파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또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네요. 예,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는 공개 방송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주는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 주는 쉽니다. 오늘도 중요한 지금 시장의 기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장 가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은 내 종목만 안 간다. 그럼 따라잡기 해야 되나? 계속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